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무료로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25년 올해 마지막 날, 자,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인데요. 의미 있고 뜻깊게 저희 행복한 재테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내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 또 올 한 해 오늘 마무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일기 신도시 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풀어주실까요? 자, 내용을 좀 보자고요. 네. 자, 일기 신도시 모든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한다. 자, 패스트트랙 확대한다라는 얘기는요. 자, 조금 더 정비 사업, 자, 수요가 많으니 속도전으로 속도와 확실성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선도지구라고 그렇죠? 5기 지금 1기 신도시 중에 자, 기본적으로 일산, 분당, 평촌, 3번 자,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정 조금 더 속도와 확실성을 부여한 선도지구들을 가지고 갔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속도와 확실성을 가진 패스트 트랙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패스트 트랙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는 정비 사업에 필요한 구간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 내용들, 즉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교회 부지도 그렇고 특히나 진행하면서 그렇죠? 이주 문제 또 교육 환경 문제들이 늘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같이 보았었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용 예를 들면 자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들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 꼭 필요한 공공재들은 실제로 같이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자부담금들이 있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도 일부 면제를 해주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겠다. 그리고 확실성을 조금 더 부여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자, 정비계획안이 이미 심의가 통과된 내용들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수요가 많고 실제 관심도가 높은 분당 같은 지역. 이미 4개 단지, 자 가구 수가 벌써 1만 가구가 넘었어요. 정비계획안 심의가 통과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정비계획을 진행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이 된다. 자,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기 전에는 안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이전에는 검토 단계가 있겠죠. 지금은 정비계획안이 심의가 통과가 이미 좀 된. 자, 구체적으로 진행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펼쳐졌다라는 내용들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당, 3번, 평촌 이렇게 전체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진행되었던 패스트트랙 자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중에서도 벌써 8개 선도지구들이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서 속도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단축되었다는 내용들은 사업에 있는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사업의 속도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 지금 현재 서울 중심으로 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관 협동으로 많은 부분들 좀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기 신도시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전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집값이 규제 전보다 더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 얘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자 15 대책 이후에 실제로 서울 집값이 더 올랐어요. 네, 자 그만큼 자 서울 아파트 이제는 금처럼 됐습니다. 예, 자 예전에는 서울 아파트 구축 또 경기도 아파트 신축 이렇게 또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 서울 아파트는 더 이상 부시고 지어야지만 빈 땅이 없잖아요. 자 경기도 아파트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 지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그 옆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규제 이후에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요가 지금은 공급은 부족하고 그렇죠? 풍부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서울 양극화 집중화가 더욱더 몰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 지금은 소비자 물가와 집값 변동률에 따라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더라도 실제로 물가 상승률하고 집값 변동률이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당연히 집값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도 설명하기에는 사실 서울 집값은 더욱 큰 명제가 있습니다. 수요라는 단어죠. 수요. 예. 그만큼 수요가 서울 아파트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이런 수요가 오버슈팅 돼 있다는 느낌, 또 집중화 양극화 현상들, 또 전세가 점점 월세화되는 현상들, 최근에 전세들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지금은 오히려 계속 살고 있는 집들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일까요? 새로운 전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부분들을 갱신을 한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년 집값, 사실 조심스럽게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이만큼 규제를 했음에도 전체적으로 2.8% 이상이 올랐어요. 올 한 해. 그리고 서울의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서울에 중심되는 아파트 건들은 8% 이상 올랐다는 통계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내년 집값 역시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내후년까지. 자, 특히나 내년이 공급이 가장 극심한 한 해가 될 것이고 지금 대출 규제, 또 세금 규제, 또 토지거래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집값에 대해서는 살려는 매수 심리가 매도하려는 심리보다 매우 팽배해 있다. 이런 느낌들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내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또 팁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날, 올해의 마지막 날 생방송으로 행복한 재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궁금했던 모든 내용들,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올해 5월 네. OBS 행복한 재테크 방송 보다가 전문가님 추천하신 지역 중에 네. 신길동 90-31번지 주변 일대가 있었는데 네. 그 방송 보고 나서 인장도 가서 보고 2억 7천 정도 투자금 들어가는 매물을 살까 고민도 했는데 네네. 거기가 지난주인가 재개발 구역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그때 못 샀어요. 주변에 그렇게 후보지 선정이 될 만한 구역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그때는 안 사셨고? 네네네. 아, 네. 또 어디가 괜찮은지 네네네네. 이번에도 또 넘기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길동 일대 이제 좀 뭔가 좋은 소식을 지금 뒤늦게 들으신 건데 또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그때 임장도 가시고 했는데 왜 안 사셨어요? 그러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고요. 네. 지금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자면
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이에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실거주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넥스트 스텝은 서울 아파트가 되고자 하는 포텐셜을 우리가 지금 찾는 거죠. 어떻게? 네. 소액으로. 자, 단계별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마 제가 올해 초에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던 지역이 보시면 여의도하고 상당히 가까운, 우리 여의도에서도 가깝고 우리 신길역 바로 아래쪽에 아마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었던 요쪽이 지금 언급하셨던 90-31번지 여의대방 신길 구역이죠. 몇 군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요 정도 지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지역들 내용을 보시면 재개발을 볼 때 우리가 전체 흐름 중에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뭐죠? 중심 업무 지구.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야 되는 직주 근접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죠. 여의도하고 가깝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노후도, 재개발을 하려면 충분히 노후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30년 기준 노후도가 80%가 넘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미 4월, 5월 올해 초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었을 때 그때 이미 주민들의 한참 동의서 초기 움직임의 징구들이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는데, 자, 입지도 괜찮고 주변이 어떤가요? 전부 다 신길 뉴타운으로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로 탈바꿈을 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어요. 즉 정비 사업의 동조 현상까지 갖추고 있었던 이런 지역이죠. 자, 요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또 마침 여기가 엊그저께 12월 16일 요 정도의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후보지 네네. 선정이 또 확정이 됐어요. 자, 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 투자는 조금 제한이 들어가죠. 실거주 의무가 좀 생기니까. 하지만 구역에 대한 선정의 불확실이 이제 속도와 확실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때 빌라 시세들이 대략 한 4억에서 5억 선이었다면 지금은 평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왜? 구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1차로 제거가 되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조금 좀 찾아보신다 그러면 우선은 저는 주변 지역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우선은 신길 쪽에서도요. 아직 이렇게 본격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된 데는 여기였어요. 지금 시청자님 임장도 가서 보셨고 네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네. 여기에서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영등포구청역 요 아래쪽 또 위쪽으로 좀 보시면 신길 대방 사이에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는 노후도들이 충분히 주변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에서 가까운 부분들 중에 역세권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중에 초기 단계의 움직임들, 즉 옆에서 아파트도 됐고 이제 구역계 선정도 됐으니까 이런 느낌들을 보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구역들 조금 더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희 조금 새해 세미나도 있고 또 세미나 저희 있는데 좀 참여를 해보시면 이러한 재개발을 보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되는 팁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